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송아지의 설사나 호흡기, 발육불량, 유산, 사산,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번식 후에 수태율이 떨어지는 것을 각각 개별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우 질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운 질병, 그리고 치료하기 쉬운 질병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내용이 복잡해지면 누구도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고 해서 있는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한우 농가의 수익을 저해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질병은 소바이러스성 설사인 BVD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설사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로타나 코로나 같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한 설사, 호흡기, 유산, 사상, 기형, 번식 장애를 한 번에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그냥 BVD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종합 질병 세트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한우 농가에서 이 BVD라는 질병이 한 번도 발생 안 한 농가는 거의 없을 정도로 흔하고 그 강한 전파력과 광범위한 증상으로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연간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농가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피해는 막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 BVD에 관해서 이것이 어떤 질병이고 왜 이렇게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큰 질병이며 어떤 방법으로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질병을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은 자가격리입니다. 즉,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몸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냥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를 더 이상 뿜어내지 않고 몸에는 항체가 생기므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BVD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항체가 생기는 일시 감염이 아닌 평생 동안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지속 감염원이 되는 소가 농장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가 소 몸에서 적이 아닌 아군으로 인식이 되어서 계속 몸 안에 상주를 하고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BVD 지속 감염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속 감염무는 얼마나 강한 바이러스 전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멀쩡한 소가 BVD에 걸리면 2주 정도 바이러스를 뿜어내는데 이때 옆에 있는 멀쩡한 소에게 전염을 시킬 때 이때 전파력을 1이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 감염무가 된 소는 이보다 약 1000배 강한 전염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농장 내에서 한 마리라도 이 지속 감염무가 존재한다면 모든 소들은 거의 BVD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지속 감염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의 질병 중에도 임산부가 걸리면 유산이나 기형아를 낳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VD는 그냥 일반 소가 걸리면 그냥 지나가는 감기 같은 질병이지만 임신 후가 걸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유산이나 기형 사산이 일어나는데 임신 초기 특정 시기에 혹시 감염이 되면 가끔 이 송아지가 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림은 임신한 소가 BVD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 바이러스가 어미소의 몸뿐만 아니라 임신한 태아에 침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어미소는 몸에서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항체가 생기지만 태아는 바이러스의 항체를 갖지 못하고 바이러스를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BVD는 유산 사산을 일으키는 질병이므로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는 보통 기형이거나 매우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발생하는 한우 농장 내 급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BVD인 이유가 그냥 작고 약하게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이 태어나서 한 무리에서 크는데 유독 크지 못하고 설사와 호흡기에 시달리다가 죽는 개체가 있다면 BVD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다른 애들보다 처지기는 해도 계속 죽지 않고 자라거나 또는 매우 드물게 아주 정상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소들이 바로 지속 감염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임신 기간 중 언제 BVD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서 송아지가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통 임신 초기에 태아가 바로 죽는 조기 태아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어미소의 몸에서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태아가 죽는 경우이고 만약 태아는 살아있지만 기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신 중기에 BVD에 감염되었을 때인데 이때는 여러 기관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감염이 되면 기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임신의 초중반에 감염이 되면 기형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되지 않고 태어난 소가 지속 감염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 말기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감염이 되면 태아의 건강 상태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지속 감염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번식후가 임신 초중반에 BVD에 감염이 되면 지속 감염물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우 가혹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한우 농장 전체를 위해서는 이 지속 감염무가 태어나느니 차라리 유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BVD 지속 감염무가 태어날 바엔 차라리 유산이 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농장 내 이 지속 감염무가 존재하면 모든 소는 호흡기나 설사 등의 질병이 일시적으로나마 일어나서 이 한 마리 때문에 농장의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감염무가 임신우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산, 사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임신한 소의 송아지가 다시 지속 감염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우 농장의 수익성을 생각하신다면 지속 감염우는 발견 즉시 격리하고 도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속 감염우가 이렇게 위험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강한 자극이 없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멀쩡한 소를 어떻게 죽이냐고 생각하면서 그냥 끌고 가거나 빨리 비육을 시켜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농장의 결정이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언은 반드시 이 지속 감염우는 번식우와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VD 지속 감염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침, 분변, 심지어 우유, 작은 접촉 이런 것으로도 빠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BVD를 검사하는 방법과 어떻게 농장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감기처럼 일시적으로 BVD에 걸린 소는 2주가 지나면 바이러스의 배출이 없기 때문에 1차로 소들의 항원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이 소들은 그냥 정상이고 이 중 양성이 나온 소들만 따로 3, 4주 후에 재검사를 해서 이 결과가 음성이면 일시적으로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이므로 괜찮고 만약 3, 4주 후에도 여전히 양성이 나온다면 이건 지속 감염우입니다. 이런 검사 방법을 농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농장에 전혀 BVD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BVD가 생길 수 있는 경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온 소와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 소들을 우군에서 멀리 격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의 농장은 이런 따로 격리하는 독립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제시한다면 검사를 위해 격리한 소와 번식우는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검사 기간 동안 BVD가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한 소들과 농장 내 소들 사이에 한 칸을 비워두면 더 좋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포장 같은 것으로 옆 칸과 막아두는 것도 작게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속 감염의 전파력이 너무 커서 조금만 접촉을 해도 농장 내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BVD 지속 감염우가 농장에 이미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농장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하고 잘 안 크는 송아지가 지속 감염우일 가능성이 높지만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여도 송아지가 지속 감염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의 경우에는 성우가 되어 농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BVD의 검사 방법은 농장 내에 있는 모든 소를 한 번에 다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BVD가 없는 청정 농장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태어나는 송아지와 새로 농장에 들어오는 소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소를 다 검사해야 하고 새로 유입된 소를 또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BVD 지속 감염물을 발견하고도 도태를 하지 못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나 또는 출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소라고 한다면 축주에게는 충분히 이것을 키워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VD를 검사하기 전에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BVD 지속 감염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감염물을 발견 즉시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면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은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능은 아니지만 폭우를 피해갈 수 있는 든든한 우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편은 BVD 백신을 했을 때 얼마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고 숫자가 1이라면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0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확실히 BVD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농장의 유형에 따라서 BVD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육만 하는 농가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피해가 적습니다. 새로 사들인 소들 중에 BVD 지속 감염우가 존재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질병의 피해만 있을 뿐 그냥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육 중심인데 일부 임신한 암소가 섞여 있는 농장입니다. 이 경우 어미소보다 태어날 송아지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농장에서는 백신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신 후는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송아지라도 BVD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식 후 중심의 농장입니다. 이 경우는 소들 전체를 검사해서 BVD 지속 감염물을 찾아내 도태를 하고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사온 소에 대해서 BVD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면 백신이라도 철저히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BVD 지속 감염우에 대한 검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검사 비용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농장에서 수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야 하며 질병진단과라는 그 특성 자체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한 해에 BVD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농가의 수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 검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분은 직접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BVD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거의 모든 한우 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입니다. 주요 증상은 설사, 유산, 발육불량, 호흡기, 구강궤양 등 증상이 다양합니다. BVD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쉽게 걸리는데 2주간 일시적으로 걸리는 소와 평생 감염되어 있는 지속 감염으로 나뉩니다. 지속 감염은 임신 초중반에 BVD에 어미소가 걸리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 감염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평생 질병을 전파하는 농장에 매우 유해한 소이므로 발견 즉시 도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장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도입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